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60%가 성매매와 강제결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 새 일본의 자살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 통계 발표 주기를 바꾸는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20년 가까이 봉사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유금예 씨를 만났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북 여성의 60%가 성매매와 강제결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의 성착취 거래 규모는 연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이버 성매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9살가량의 소녀들이 인터넷 음란 채팅에 동원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중국의 성거래망 해체와 북한 정권의 여성 혐오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대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자살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살 문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자살 통계 발표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했는데요. 때문에 자살 경향 분석이 용이해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년도 자살률 통계가 그 이듬해 9월에 발표되고 실제적인 데이터 확인은 12월에나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고 현상 파악이 가능한 통계를 공유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현장을 소개하는 굿뉴스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며 나눔의 삶을 실천해온 유금예 씨를 만났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활동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한 집짓기, 임의용과 목욕봉사 등 지금까지 안 해본 봉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엔 조손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TV에 제보해 손녀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데요. 유금예 씨는 봉사는 일상생활과도 같다며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게임업계에선 중독물질 생산자로 치부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커지면서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WHO의 이번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